미리 알람이 울리기 전에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알림이 도착한 것뿐이지만 발신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타이슨 푸드 인사부. 손이 아직 떨리며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버튼을 눌러 이메일을 열면 그 안에 쓰여 있는 말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신의 공장은 폐쇄되었습니다. 즉시 효력 발생.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알람도 경고도 회의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메시지 한 통, 수십 년의 땀과 야간 근무, 반복적인 부상, 그리고 정직한 일로 가족을 부양하던 자부심을 말끔히 씻어내는 그 한마디, 이것이 끝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굉금도 소리도 없이 기계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쫓겨나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아이오와 주 페리에서 300개의 가정이 정확히 이 상황을 겪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차가운 생산 라인에서 돼지를 자르고 5시가 되면 눈보라가 치는 외부에도 불구하고 니트 모자와 방수 작업복을 입고 일하던 노동자들이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교육 링크가 전환의 디그니티 대신에 전달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제공되었습니다. 타이슨은 공장을 닫았습니다. 그와 함께 수천 개의 삶도 함께 닫혔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환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운동, 텔레비전, 광고판에서 반복되던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의 작은 마을들에서는 더 이상 애국적인 찬송가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은 버려진 공장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For Sale이라는 간판이 발코니에 붙여지는 소리입니다. 타이슨 푸드는 단지 또 하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육류 가공업체로 국가의 농업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기업은 Made in America라는 자랑을 뒤로하고 기계를 멈추고 인원을 감축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2년 만에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동화, 효율성, 글로벌화가 문제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이슨이 자사의 메모에서 인쇄한 말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더 가혹하고 불편합니다. 이 떠나는 물결에는 이름, 얼굴, 서명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가 바로 수입 세금을 2배로 늘리기로 결정한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중국, 멕시코, 유럽과 무역 전쟁을 선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카메라 앞에서 말하며 이 모든 것이 타이슨과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재개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약속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타이슨은 재건 대신 파괴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만드는 공장에서 모든 비용이 갑자기 급등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철강 세금이 올라가면 컨베이어 벨트, 냉장고, 트럭의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입니다. 마을은 더 이상 기업의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타이슨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타이슨은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금 환경에서는 효율성이란 깊은 절감입니다. 그 절감은 급여 지급의 삭감이 아니라 평균 노동자의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미주리 주 노엘에서는 2,000명이 차에 되지 않는 인구 중 500명이 한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마을의 4분의 1이 사라졌다면 그 마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빵집은 손님이 줄어들고 시장은 근무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집값은 하락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왜 점심이 이제 쌀과 계란뿐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효율성이라고 말하는 타이슨의 임원들,
비용 절감이라고 말하는 시장 분석가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삶을 엑셀표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이제 단지 통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취소된 건강보험, 연금 연기, 아이들이 학교 외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배가 아픈 것으로 시작하여 밤이 되면 부엌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감싸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숨을 삼키고 있는 모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은 오하이오에서 연설을 하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페리 노엘 덱스터에서 해고된 타이슨 직원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분명히 말합시다. 타이슨은 파산해서 공장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타이슨은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공장을 닫았습니다. 손해를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동화, 복리후생 축소, 외주화, 노조가 적은 주로 이전 또는 법이 덜 엄격한 국가로의 생산 이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이슨이 한 일입니다. 그 충격은 트윗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수입품의 10%의 세금 부과, 강철 세금 50% 인상, 유럽, 중국, 멕시코의 식품 및 포장 세금 부과, 아메리카 퍼스트. 그 순간 트위터를 사용해 본 적도 없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수입품에 대한 전쟁을 치른다고 박수를 보내는 동안 타이슨 푸드와 같은 기업들은 숫자를 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 세금 폭탄 아래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국적 기업은 숫자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익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기반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가족입니다. 당신의 도시입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이 높을수록 기업들은 더 많이 여기에서 생산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은 약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따릅니다. 타이슨에서의 계산은 간단하고 잔인했습니다. 강철 가격이 50% 올라갔다면 어떻게 공장을 새로 짓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운송비, 포장비, 장비, 원자재의 비용이 새로 부과된 세금으로 폭등했다면 어떻게 일자리를 자르지 않고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가차 없었습니다. CEO에게는 덜 아픈 곳을 자르고 국민에게는 더 아픈 곳을 자릅니다. 여기서 이론과 현실이 충돌합니다. 인디애나의 타이슨 공장에서 일하는 페드로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42세, 공립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대출이 있습니다. 페드로는 대통령의 연설을 믿었습니다. 그는 빨간 모자를 자랑스럽게 썼습니다. 회사는 그가 열이 나서 제대로 일어날 수 없을 때도 결석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2025년 5월 페드로는 갑자기 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게 무엇에 관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독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나서 이미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는 5분도 채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30일 내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이슨은 글로벌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자원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도전, 이것을 페드로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가족의 차가 학교 앞에서 견인되었는지, 그의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2개의 임시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술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의 부모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미 빠듯한 연금으로 집안의 비용을 다시 돕게 될 것이라고. TV 스튜디오나 유세 연설에서 세금을 옹호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렵습니다. 타이슨은 나라가 붕괴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손실이 커지기 전에 그들은 공장을 차례차례 닫고
노동법이 더 유연한 주로 운영을 이전하거나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고 임금이 낮으며 감독이 거의 상징적인 주로 이동했습니다. 혹은 세금이 그렇게 강하게 부과되지 않는 해외로 갔습니다. 기업의 장부에서 애국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무시한 시장의 논리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생산 비용을 올려놓고 안정성, 예측 가능성 또는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이슨이 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표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지 대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럼 숫자를 보세요. 강철 가격은 국내에서 35% 상승했습니다. 산업장비의 부품은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도로 운송은 유지비, 타이어 금속 부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장재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슨은 매우 낮은 이익률로 슈퍼마켓에서 경쟁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익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본 것은 경영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을 잃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계약이 취소된 농부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식료품점, 작업장, 약국의 주인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음식을 구하는 신도들이 2배로 늘어난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타이슨은 운영 최적화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잘라내고 방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을 떠넘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작은 마을이 실제로 무엇으로 유지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단지 거리, 교회, 언덕 위에 있는 학교만이 아닙니다. 베이지색 벽의 병원도 토요일 밤에 불이 켜지는 축구장도 아닙니다. 마을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리듬입니다. 새벽에 시작되는 교대 근무의 소리, 사료로 변할 옥수수를 하역하는 트럭들의 줄, 공장 앞 식당에서 5시에 제공되는 커피 한 잔. 마을은 일상의 안전한 반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상이 깨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미주리주 덱스터에서 타이슨 푸드가 지역의 닭 공장이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결정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보는 간단하고 기술적이며 재배치라는 거짓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인구 8,000명의 작은 마을에서 683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2명 중 1명이 생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마을 전체가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영향은 단순한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역의 곡물 창고는 가장 큰 구매자를 잃었습니다. 닭을 주, 스테이트로 운반하던 운송회사는 운전자의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타이슨의 세금으로 학교는 과외 활동을 유지하던 프로그램들을 취소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2개의 식당은 3개월도 채 안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던 엔진 소리, 목소리, 배달, 웃음소리 대신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마을이 그 자체의 일상을 삼키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된 것처럼. 하지만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걸까요? 덱스터와 같은 마을들은 하나의 약속을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안정성. 타이슨과 같은 회사가 자리를 잡으면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한 의존성의 논리를 가져옵니다. 지역 공급업체와의 독점 계약, 시 정부와의 파트너십, 공장을 둘러싼 전체 동네의 건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타이슨 폐쇄 전 미주리주 노엘의 주민에게 이 마을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보세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공장. 거기서 가족들이 만났고 사람들이 이름으로 서로를 알았고 이민자들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은 한 통의 보도자료와 함께 쓸려갔습니다. 이전에 페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이제 상상해보세요. 그와 같은 아픔이 수십 명의 페드로, 마리아, 아메드, 루시안에게 동시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급히 이사 가야 하고 대출로 구입한 집을 포기해야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옮겨야 하고 조부모들은 더 이상 손자들을 부양할 수 없어서 뒤에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을, 그리고 가장 교활한 점은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근 마을들, 그들 중 많은 마을도 대형 산업 공장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같은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변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타이슨은 판매 위기로 공장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타이슨은 세금으로 인해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장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타이슨은 마을들을 지탱했던 뿌리를 자르기로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 공동체의 가치는 회계장부에서 얼마일까요? 덱스터의 시장인 데이빗 와이먼은 집단적인 고통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수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사학이 아니었습니다. 상업은 사라졌습니다. 마을 입구의 주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타이슨의 차량을 의존하던 정비공은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소유의 식료품점은 영업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잃지는 않았습니다. 덱스터가 침몰하던 그 주, 타이슨은 태국 공장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적 수요의 증가. 하지만 미주리, 아칸소, 인디애나, 아이오와의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트럼프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숫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 결정이 마을의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에까지 파급된다는 것을, 세금은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녁이 간단해지고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현실이 알고리즘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에 구독하고 공유하세요. 매트릭스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진짜 스캔들이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공장이 폐쇄되는 것도, 대규모 실업도, 심지어 작은 미국 마을들의 붕괴도 아닙니다. 진짜 스캔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통보도 없이, 지원도 없이, 전환 계획 없이 해고되는 동안 타이슨의 경영진들은 돈을 셈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네, 타이슨 CEO인 돈이 킹은 2024년에 1,200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페리, 뇌엘, 덱스터, 코리돈의 부모들이 어떻게 다음 끼니를 해결할지 고민할 때 그는 고급 카펫과 수입 커피가 있는 회의에서 보너스와 우선주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화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사실입니다. 이 불일치를 느끼시나요? 이 도덕적 심연을. 마치 한 마을이 망한 장례식에서 농담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이슨은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농업 계약을 취소하고 전체 지역에 혼란을 퍼뜨리는 동안 여전히 공적 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의 세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은 가족 농업을 보호하고 농촌 지역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그 순간 미국의 꿈을 조금씩 허물고 있던 회사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23년과 2025년 사이에 타이슨은 30억 달러 이상을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USDA의 프로그램, 물류 지원, 식품 공급망 보호를 위한 인센티브, 가격 안정화를 위한 긴급 자금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보호하는 대신 이 돈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동화를 재정 지원하고 워싱턴에서 100만 달러 규모의 로비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타이슨은 이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노동 안전 규제와 환경 보호를 반대하는 로비를 지원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세금이 부담이라고 말하던 바로 그 회사가 생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세금으로 낸 돈을 사용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의무만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로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차원의 교활함이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해고된 노동자들이 실업수당과 식량 지원, 지역교회에 줄을 서 있을 때 타이슨은 폐쇄된 복도에서, 정치적 만찬에서, 비밀회의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잘못된 관리의 결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계산의 실수일 수도 있고 세금에 원치 않는 부작용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숫자들과 배후가 드러나면서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션 힌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션은 미주리주 농부입니다. 2019년 그는 새로운 닭 사육 시설을 짓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타이슨은 장기 계약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단백질의 미래라고 말하며 지금 투자하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쇼는 믿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은행에 갔고 서류에 서명하고 도우미를 고용하고 모든 것을 현대화했습니다. 2년 동안 사업은 잘 돌아갔습니다. 타이슨의 트럭은 규칙적으로 도착했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언젠가 모든 것을 막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꿈꿨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그는 하나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이메일, 계약 종료. 가장 가까운 가공 공장은 2주 내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쇼는 수백 명의 다른 작은 농부들과 함께 달기 가득한 창고와 구매자가 없는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타이슨은 그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농부들 중 몇 명이 같은 말을 들었을까요? 몇 명이 믿었을까요? 몇 명이 지금 같은 붕괴를 겪고 있을까요? 타이슨은 파트너십의 약속 위에 제국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커지고 세금으로 인해 비용이 올라가자 타이슨은 가장 취약한 고리를 자르고 세금으로 얻은 돈을 이용해 더 강한 고리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모른 척 했습니다. 타이슨이 2025년에만 로비에 200만 달러 이상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돈은 USDA, 상무부, OSA와 같은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관들이 타이슨의 업무를 감독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치료되지 않은 부상, 과도한 근무 시간, 대규모 해고에 직면한 가운데 타이슨의 대표들은 워싱턴의 냉방이 잘된 회의실에서 법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기한 연극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 순간에 바로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슈퍼마켓의 고기 코너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저렴한 단백질이었던 통닭이 몇 달 사이에 2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일부 작은 도시에서는 돼지고기 부위가 선반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가격으로는 가족들이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던 다진 고기 패키지는 양이 줄어들었고 재구성되었으며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는 대체 단백질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타이슨과 같은 기업들이 세금을 내게 만들겠다고 주장한 그 세금이 바로 당신의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공장 폐쇄,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 그리고 경영진의 수백만 달러 보너스가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비록 당신이 페리, 아이오와나 노엘, 미주리에서 발을 들여본 적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타이슨의 공장에서 시작된 파괴가 식품 공급망의 모든 지점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2025년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생산 비용은 주로 강철, 알루미늄, 연료, 농업 자재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 전년 대비 6.8%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제 학교 식당에서 구입하는 같은 샌드위치가 더 비쌌으며 단백질이 줄어들고 품질이 의심스러운 공급업체에서 급히 수입한 고기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역 병원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닭고기 값이 더 비싸졌다는 의미입니다. 동네 레스토랑의 메뉴가 짧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배달 음식이 가격은 같지만 양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처음 신호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카드를 결제하고 나서야 그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혹은 슈퍼마켓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주말 할인 행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학교들이었습니다. 캔자스에서는 공립학교의 교장들이 학교 점심에서 최소한의 고기 비율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타이슨과의 계약이 공장이 폐쇄되면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대체 공급업체에서 부과하는 가격은 최대 30%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공공 예산은 그에 맞추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학생들은 더 많은 쌀을 먹고 닭고기는 적어졌습니다. 단백질이 없는 수프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점심을 먹지 못한 아이들이 집에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칸소에서는 한 학교 급식 관리자가 고기를 대체하기 위해 가공된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걸 먹지는 않았습니다. 몇몇은 거부했고 다른 아이들은 아팠습니다. 이것은 대체 식사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제로 이루어진 즉흥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발이며 존엄성의 박탈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제 물어봅시다. 과연 누가 세금 덕을 받나요? 가족들이 고기 아니면 집세를 선택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규모 상인들이 고객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더 적은 양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세금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주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학교와 저소득층 가정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주리에서는 벨라스 키친이라는 레스토랑이 15년 동안 타이슨의 고기로 지역 요리를 제공했지만 2025년 4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주인 마이클 바스케즈는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공급품 가격이 40%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공급업체와 가격을 재협상하려 했고 메뉴를 간소화하려 했고 재료를 대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객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었고 나는 공급품을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잃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노엘 미주리의 슈퍼마켓은 공장이 폐쇄된 이후로 닭고기 판매가 4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제품 부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닭고기를 사던 가정들이 더 이상 그 고기를 살 수 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선반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는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먼저 세금, 그 다음은 비용, 그 다음은 해고, 그 다음은 빈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내륙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공 공장에서 추위를 견디며 자녀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일반 노동자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타이슨 푸드와 같은 기업들이 미국 내 잊혀진 도시들, 충성스러운 커뮤니티들에 투자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 약속들이 남긴 것은 단지 다시 쓴 지도들 뿐입니다. 폐쇄된 산업 공장들, 엑셀 시트에서 빨간색으로 지워진 도시들의 이름들, 트럼프가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를 하며 배경에는 깃발이 펄럭이고
박수는 연출된 채로 말을 하고 있을 때 타이슨은 비공개 회의실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긴급하게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의도적인 도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름은 재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산업의 방치였습니다. 숫자를 보세요. 2023년 이후 타이슨은 미국 내에서 8개의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5,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습니다. 1만 개 이상의 지역 공급업체와의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새로 열린 공장은 몇 개일까요? 0개입니다. 그 사이에 타이슨은 태국, 중국, 네덜란드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성장, 국제 전략, 시장 다변화. 하지만 페리, 누엘, 덱스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도시를 노조가 필요 없는 도시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임금을 3분의 1 가격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권리를 물리적 이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역사를 이익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우산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자랑이라고 여겨졌던 타이슨은 이제 자기가 만든 국가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가 아니라 정책으로, 주요 계획으로. 미국 내에서 게임은 더 교활해졌습니다. 작업은 전통적인 노동조합이 강한 중서부주에서 노동법이 더 유연한 남부주로 이동했습니다. 인디애나, 미주리, 아이오와에 있는 공장은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칸소에 있는 타이슨의 출생지 노동조합의 영향이 적은 주에는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이름은 네트워크 최적화, 경영진에 의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항이 있는 곳에서는 잘라내고 노동자가 반응할 수 없는 곳에서는 강화한다. 더 명확한 예시가 필요하신가요? 인디애나에 있는 현대식 공장은 안전 기준이 높고 생산성이 좋은 공장이었지만 공지 없이 폐쇄되었습니다. 이유? 비용. 하지만 그 직후 타이슨은 남부의 한 시설에서 임시직 노동자 수백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더 낮은 임금과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받았습니다. 생산성은 떨어졌나요? 네. 제품 품질은 떨어졌나요? 네. 하지만 이익률은 올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우리는 이제 뿌리가 없는 채로 운영하는 방법을 배운 기업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기업들. 미국 깃발을 마케팅에 잘 팔리면 내세우지만 그 깃발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면 묻어버리는 기업들. 그리고 노동자들, 몇십 년 동안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배웠던 그들, 이제 주식이 하락하는 첫 신호를 맞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거나 더 나아가 인센티브와 세금 면제, 유연한 규제와 불필요한 수사학을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들은 발전기를 빌려서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작은 사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아버지의 웃음이 왜 사라졌는지 묻습니다. 이제 그 악순환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타이슨은 단순히 공장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답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약속하는 뒤에는 항상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마법은 없으며 오직 경제적 이해관계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다음 타겟은 우리 동네, 우리 일자리, 우리 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고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공공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답은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의 버블을 넘어 친구들과의 만남, 광장에서의 토론, 여전히 남아있는 회의에 전해야 합니다. 침묵은 결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공장의 폐쇄 이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국 노동계급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들을 버리지 않는 나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도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그것이 불꽃이 되어 다시 불씨를 지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 느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